드디어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 누군가에겐 환희의 순간으로, 누군가에겐 좌절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 일찌감치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브라질을 상대로 마지막 발악을 펼쳐야 하는 코소보였다. 여유가 넘치던 삼바 군단과는 다르게 승점 1점이라도 따내야만 했던 코소보. 아르메르 제넬리가 브라질 수비수들을 앞에 두고 엄청난 무쌍을 찍어내며 라시차의 선제 득점을 생산해냈다. 선제골을 소중히 지켜내야 했던 코소보. 검은 진주 펠레의 동점골로 순식간에 승점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버렸지만 그 이후엔 침착하게 동점 상황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반대편 경기장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인 코소보는 탄자니아에게 무한한 응원을 불어넣어 주었다. 동시간에 펼쳐진 경기. 탈락이 확정된 탄자니아를 상대로 베트남은 코소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유리함에서 나온 여유로움은 이내 베트남의 선제 득점까지 연결되었다. 우무연 꽝아이의 멋진 스루 패스를 우무연 반 또한이 정확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전반 6분 만에 토너먼트 급행열차 티켓을 손에 얻은 셈이었다. 하지만 물기 신작전을 펼치던 탄자니아는 베트남 선수들이 손에 쥐고 있던 토너먼트 진출 티켓에 질투가 크게 났었나 보다. 그동안 득점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여 팀에게 민폐만 끼치던 사마타가 뭔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베트남 선수들이 반대편 경기장에서 코소보의 선전 소식을 들어서였을까. 급격하게 무너진 수비라인은 탄자니아 선수들에게 넓은 공간을 내주고 말았고 이내 사마타의 두 번째 득점까지 이어지고 말았다. 토너먼트 초반만 해도 브라질과의 무승부 등을 통해 승승장구의 모습만 보여줬던 베트남. 하지만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던 반당랭 골키퍼의 킥 미스까지 이어지면서 베트남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야 말았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되고 나서야 골을 몰아넣는 운부아나 사마타. 탄자니아 팬들에게는 야속하기만 한 사마타의 해트트릭. 후반 7분경. 베트남에게도 태양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우무연 꽝아이가 자신을 향하여 높게 날아온 크로스를 정확한 임팩트로 낚아챈 것이다. 브라질과 코소보의 경기가 무승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킹하던 베트남 선수들. 하지만 후반 막바지에 이르러서 체력적인 한계가 나타난 베트남 수비진들에게 운부아나 사마타는 포트트릭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활약을 펼쳤다. 겨우 한 골 차로 따라갔더니만 탄자니아의 추가골로 의욕을 상실해버린 베트남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긴 하였다. 우무엔 반 또한이 정규 시간을 5분 남겨놓고 극적인 만회골을 터뜨린 것이다. 하지만 코소보의 극적인 무승부 소식에 베트남 국민들은 좌절하고야 말았다. 호주와 스코틀랜드가 나란히 다음 라운드로 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6차전 경기는 그저 경기 감각을 다듬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였다. 전반 24분경. 달글리시의 패스를 건네받은 데니스 로우가 브루나이 골대 상단으로 강력하게 슈팅을 날리면서 기분 좋은 선제 득점을 뽑아냈다. 역시 다이나믹 듀오의 골 감각은 마지막 6차전까지 살아있었다. 이대로 이 둘의 활약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스코틀랜드 팬들은 기분 좋은 승리를 만끽했다. 사커루의 워밍업 상대는 치킨런 우간다. 슬쩍슬쩍 뜀박질을 시도하던 호주 선수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스파링 기회를 잘 이용해 먹을 생각뿐이었다. 물론 치킨런의 발길질은 사커루에게 기습적인 공격을 강행하며 선제 득점을 생산해냈지만 말이다. 우체익 피주가 사커루의 주머니 속을 제대로 휘저으며 스파링 상대치고는 강력한 펀치를 날린 것이다. 그렇게 상대 측의 강력한 공격을 제대로 맞아버린 호주 선수들. 하지만 진정한 복서 팀 케이힐이 우간다의 골문을 제대로 공략하면서 뜨거워진 자신들의 글러브를 제대로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케이힐의 동점골에 이어 마크 비두카도 글러브의 매듭을 단단히 조이기 시작하였다. 케이힐이 올려준 크로스를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 헤더골로 마무리 지은 비두카. 토너먼트 라운드에 대한 포부를 우스꽝스러운 세레머니로 발산시키며 사커루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양팀의 승부는 어느덧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나갔다. 자존심이 조금 더 강했던 오세아니아의 일대장 호주 선수들은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상대로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3대1의 스코어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사커루의 펀치는 매우 매서워 보였다.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장식하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 무적함대. 그들에게 있어 파나마와의 경기는 다음 라운드를 위한 휴게소일 뿐이었다. 마지막 승리를 향한 제물로 바쳐진 파나마. 다비드 비아가 빈 공간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라울을 바라보고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었으며 반지의 제왕은 제왕답게 1대1 찬스를 가볍게 골로 전환시켰다. 천천히 파나마 운하를 공략하던 무적함대 스페인은 두 번째 득점까지 생산해내면서 자신들의 전승에 대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내었다. 왼발과 오른발을 모두 주발처럼 사용하던 라울 곤잘레스는 오늘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실점만 연이어 내주던 파나마 선수들의 눈빛엔 도끼가 가득 메워지고 있었다. 전반전 인저리 타임에 들어가는 시간대, 세실리오 워터만이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던 코르도바에게 스루 패스를 보내주었고 파나마 운하가 벌일 수 있는 무적함대에 대한 최후의 발악이 완성되었다. 처음 출전한 월드컵 대회에서 훌륭한 기량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원래 목표치보다 더 높은 목표를 채운 부룬디. 반면 캄보디아는 그런 부룬디가 부러울 따름이었다. 캄보디아 선수들이 갖고 있는 부룬디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심은 선제 득점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었을까. 케오소팽이 전반 시작하자마자 부룬디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으며 앙코르와트의 서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부룬디 선수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부룬디의 간판 공격수 사이도 베라이노가 앙코르와트 서원 안쪽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과는 양팀의 무승부. 하지만 유유히 다음 라운드로 떠나는 부룬디 선수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이 아직까지도 자웅을 겨루고 있는 가운데 가장 승점이 낮은 케냐가 하필이면 가장 강력한 상대인 독일을 상대하게 되었다. 전반 8분경 게르트 밀러는 케냐의 수비진들을 단숨에 따돌린 후 왼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키미히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었다. 독일에게 승점을 따오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던 케냐 선수들의 얼굴 표정엔 허탈함만이 가득해 보였다. 전반 25분경 케냐에게도 승점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아우그마시카가 독일 수비진들을 앞에 두고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노이어 골키퍼에게 막혀버렸고 그 세컨볼이 운이 좋게도 필립 루인이 발 앞쪽으로 굴러들어온 것이다. 어떻게든 승점 3점을 따내야만 했던 케냐 선수들. 하지만 게르만족의 영웅 게르트 밀러가 케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밀러의 득점으로 기껏 동점을 만들어낸 케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물론 독일과 케냐의 경기 결과를 알 수 없었던 양팀에게는 무승부라는 결과조차도 반드시 피해야만 했던 상황. 그나마 승점이 1점 높았던 에콰도르가 도미니카의 사정보다는 조금 기댈 구석이 있을 뿐이었다. 그동안 잠잠하게 기다리던 라울 데 토마스가 에콰도르를 상대로 선제 득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의 균형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자신들이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마저 불에 타 없어지는 상황. 에콰도르의 캡틴 안토니오 발렌시아가 에콰도르에게 기적같은 동점골을 만들어주면서 승부의 조커카드를 자신들 앞으로 가져온 것이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던 에콰도르는 이내 빡빡한 전원 수비 전술을 통하여 도미니카의 희망을 양분처럼 흡수해버렸다. 아이티가 토너먼트에 안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포르투갈을 꺾은 뒤 다른 경기장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한 확률에 아이티는 희망을 걸어봐야 했다. 루이스 피고를 비롯한 포르투갈의 공격진들은 아이티가 가지고 있던 팅커벨 같은 희망마저도 처참히 뭉개버렸다. 피구의 센스 넘치는 퍼스트 터치로 아이티의 희망은 점점 흐려져가기 시작했다. 전반 28분경 이번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슈팅존을 발판 삼아 키세 퍼디난드의 다이빙마저 뚫어버리며 스코어를 2점 차로 벌려버렸다.
IT 수비진들은 포르투갈의 맹공에 휘청거리며 제대로 된 조직력조차 보여주지 못하였다. 후반전에도 경기 양상은 크게 바뀐 것이 없었다. 이번에는 왼쪽 라인에서 흑표범처럼 상대의 상처를 노리던 에우제비오가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IT 섬을 바다 아래로 침몰시켜버렸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버린 IT 선수들. 하지만 포르투갈 선수들은 IT 국민들의 좌절감 따위는 신경도 안 쓰였는지 상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강렬한 비수를 꽂아버렸다. 1차전 헝가리전에서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낸 포르투갈. IT를 완벽히 잡아내면서 헝가리에게 넓은 아량을 베푼 격이 되었다.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다음 라운드에 발을 내밀 수 있는 헝가리. 상대가 스리랑카인 만큼 조금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갔다. 전반전 내내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한 골만을 노렸던 헝가리. 피지컬이 좋은 아담 설러이가 헝가리에게 선제 득점을 안겨주면서 헝가리의 토너먼트 진출은 기정사실화되어 갔다. 반대편 경기장에서 포르투갈이 IT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였을까. 기분 좋게 순항하던 헝가리는 당신이라는 그물에 왈칵 걸리고야 만 것이다. 세날 선대시가 부드럽게 감아올려 찬 공이 헝가리 골키퍼 블라치의 손끝을 벗어나면서 동점골을 이뤄낸 스리랑카. 경기력적으로 안정적임을 추구하던 헝가리였기에 스리랑카에게 실점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매우 뼈아팠을 것이다. 다행히 헝가리 선수들은 아껴놓은 체력이 남아있었다.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의 자로잰 듯한 스루 패스는 아담 설러이의 움직임에 완전히 포착되었고, 설러이는 모하메드 시판 골키퍼가 달려나오는 것을 보고 침착한 칩슛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대로 헝가리의 승리로 마무리되나 싶었던 찰나, 다시 한번 방심한 모습을 보여준 헝가리를 상대로 스리랑카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센터백인 요겐드라 푸슬라스가 꽤나 먼 거리에 오버래핑을 나오며 헝가리에게 일격을 맞춘 것이다. 헝가리의 최종 결과에는 영향이 가진 않았지만 경기력적으로 고심해야 할 포인트가 생겼다. 오스트리아와 라이베리아가 두 장의 티켓을 모두 가로채간 상황. 그러나 어떤 순위로 토너먼트를 진출하냐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기에 양팀은 절대로 승부를 내줄 마음이 없어 보였다.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한 팀은 톱시드였던 오스트리아. 그레고리치의 슈팅과 아르나우토비치의 연이은 슈팅을 모두 막아낸 마이클 밀러 골키퍼였지만 마지막 아르나우토비치의 더블 클러치는 막아내지 못했다. 오스트리아는 계속해서 라이베리아를 상대로 톱시드의 무서움을 가르쳐줬다. 스테팔라이머가 앞쪽으로 찔러준 스루 패스를 잔디가 미끄러워서였을까 라이베리아 수비진들이 그냥 통과시켜줘 버렸고, 공격 본능이 뛰어났던 알라바가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두 번째 득점을 뽑아냈다. 오스트리아의 참교육은 두 골로만은 부족해 보였다. 다시 한번 라이베리아 진영으로 오버래핑을 올라온 다비드 알라바. 자신의 주발이었던 왼발로 때리기엔 슈팅 각도가 부족해서였는지 가벼운 퍼스트 터치 후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라이베리아의 골문을 열어 제꼈다. 이대로 오스트리아의 1위 굳히기는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던 라이베리아가 옷에 묻은 진흙먼지를 툴툴 털어내고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후반 16분경 드디어 라이베리아의 자존심을 세워준 선수는 라이베리아의 대통령 조지 웨아였다. 조지 웨아의 만회골로 기세를 얻어탄 라이베리아는 당황한 듯한 오스트리아 선수들 사이사이로 적절한 패스 연계를 보여주며 두 번째 만회골까지 만들어냈다. 이번엔 조지 웨아의 혈족인 티모시 웨아가 득점포를 가동했다. 오스트리아는 라이베리아를 상대로 승리하긴 하였지만 두 번의 실점 장면을 통해 씁쓸한 자기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룩셈부르크와 카타르에겐 의미가 없어져 버린 마지막 경기.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팬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위로를 해주기 위해 그들은 축구와 끈을 꽉 조여맸다. 카타르의 황금 세대라고 불렸던 이번 대표팀은 룩셈부르크를 상대로라도 자신들의 황금 폭격을 생산해냈다. 전반 15분, 알모에제 알리가 몸을 용수철처럼 돌려가며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기세를 탄 황금도시 선수들.
카타르의 중원 살림꾼 모하마드 알 알딘이 파포스트를 겨냥한 완벽한 땅볼 슈팅을 퍼부으면서 안토니 모리스 골키퍼를 뚫어냈다. 힘을 실어 날린 슈팅은 그대로 룩셈부르크 골망을 갈라놓았다. 볼 거 없는 잔치상에 오히려 먹을 것이 많은 것일까. 탈락자들끼리 펼치던 오늘 경기에서 룩셈부르크의 만회골이 터져나오면서 분위기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벤상킬의 슈팅은 카타르의 골망을 갈랐고, 이는 룩셈부르크 선수들의 제발 꼴찌만은 면하자는 작은 기대감이 실려 있었다. 같은 아랍 건국가끼리 잘해보자고 악수를 청한 요르단이었지만 모로코는 그들의 악수에 쉽사리 응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전반 22분부터 시작된 모로코의 골잔치는 그리스와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점을 얻어야만 했던 요르단에게 치명적인 독처럼 피부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늘 높이 솟구치던 공을 알주비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 인해 마루안 샤막에게 어이없는 헤더 득점이 선사되었다. 골키퍼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요르단 선수들의 작전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후반 10분경 모로코의 아이돌 아미나릿이 뒤쪽에서 굴러들어오던 스루 패스의 결을 살리며 땅볼 슈팅을 때렸고, 이는 그대로 요르단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로코는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을 더 추가하며 자신들을 동포라고 생각하던 요르단을 상대로 자비 없이 승리를 가져갔다. 결국 반대편 경기장에서 그리스의 승리 소식이 들려오면서 요르단은 귀국행 짐을 싸야만 했다. 대회 초반 2연패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한 그리스. 올림푸스의 가오가 그들을 지켜주길 바라며 경기장에 올라선 그리스 선수들이었다. 반대편 경기장에서 모로코의 압도적인 리드 소식을 들은 그리스 선수들. 본래라면 여기서 그리스 선수들의 방심한 틈을 타 버뮤다의 선제 득점 소식이 들릴 법도 했지만 그리스 선수들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사마라스는 오늘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뽑아내며 올림푸스의 네타르를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다. 그리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시작은 참담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리스는 요르단을 넘어 토너먼트 진출 티켓을 확정지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조별리그 전경기 승리를 노리는 우루과이. 그런 우루과이에게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야만 했던 검은별 가나였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태양의 늑대 전사들은 가나의 조급한 마음을 역이용하며 선제 득점을 성공시켰다. 우루과이의 현재로 불리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중거리 슈팅 기회를 서서히 잡아가면서 검은별 가나의 심장부에 검은 탄흔을 남기게 된 것이다. 역대 대회마다 악연으로 이어졌던 우루과이와 가나. 쿠바와 몰타의 경기가 쿠바의 리드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가나 선수들은 더욱더 라인을 높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던 우루과이 선수들. 가나에게 매번 악몽을 선사해 주었던 수아레즈가 이번 대회에서도 가나 선수들 눈에 눈물을 맺게 만들었다. 어떤 팀이 조별리그 2위 자리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을 것이냐.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가나는 일단 제쳐두고 반드시 상대에게 승리를 거둬야 하는 쿠바와 몰타였다. 양팀의 대결의 관건은 상대보다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 하지만 조디 존스의 횡패스가 상대에게 커팅당하면서 쿠바는 상대의 실수에 대해 선제 득점이라는 뼈아픈 화답을 해주었다. 이렇게 리드를 하던 상황에서 쿠바에게는 승부의 세기를 받기 위해 한 골이 더 필요해 보였다. 그러던 와중 몰타의 수비 라인에는 크나큰 구멍이 생겨버렸다. 알렉스 헌터는 멀티 득점을 뽑아내면서 몰타와 가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헌팅해버린 것이다. 꾸역꾸역 토너먼트의 나머지 자리까지 한 발자국 다가간 알바니아. 하지만 무패 행진을 달리던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다. 코끼리들의 자그마한 발디딤은 쌍두독 수리들에겐 크나큰 지진으로 다가왔다. 결국 야야투레의 터닝 슈팅을 막아내지 못한 알바니아는 탈락의 그림자라는 어두운 미래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었다. 여기서 한 골 차로 끝내기엔 아쉬웠던 것일까. 코트디부아르라는 코끼리를 상대로 계속해서 공격을 날리던 알바니아에게 코끼리는 무심한 듯 몸을 돌렸다.
하지만 누군가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코끼리가 살짝 몸을 움직이자 알바니아는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희망을 포기해야만 해버린 것이다. 알바니아가 코트디부아르에게 패배한다는 가정하에 팔라우와 바레인은 반드시 승점 3점을 얻어내야 하기에 매우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선보였다. 라인을 한계치로 올리던 양팀의 공격 전술에 먼저 미소를 지은 팀은 팔라우였다. 바레인 수비진들은 스테판 조보의 볼을 받는 위치가 옵사이드 라인을 넘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진들은 그들의 항의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아미시의 선제 득점이 튀어나오자 양팀의 극단적인 공격 축구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변모해갔다. 바레인 선수들은 팔라우에게 동점골을 따내오기 위해 수비들에게 많은 공간을 커버하게끔 전술을 펼쳤고, 이는 다시 한번 아미시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2골 차로 도망쳐버린 팔라우. 이제는 공격적인 전술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 팔라우 선수들은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하지만 오히려 수비적으로 변한 팔라우의 전술에 대하여 바레인 선수들은 상대의 자세를 뜯어 고쳐주었다. 가까스로 한 골을 따라가게 된 바레인. 하지만 수비적으로 고쳐 앉은 팔라우의 수비 라인을 끝끝내 뚫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대의 카운터에 한 방 맞아버리며 노가웃이 되어버렸다. 팔라우는 코트디부아르의 도움으로 간신히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산전수전을 거치며 2위 자리까지 올라온 페르시아 전사들. 하지만 튀르키예가 장판교의 장비처럼 그들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이란만 보면 근육이 펌핑되는 오스만 투르크 전사들은 이번에도 이란을 상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상대의 뒷공간을 잘 침투해 들어간 브라길마지가 이란의 베이란 반드 골키퍼를 상대로 각이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뽑아내었다. 튀르키예에게 당하고만 살 수 없었던 이란 선수들은 마침내 반격의 창을 뽑아 올렸다. 이란의 알리 다에이가 지난 3차전에서 겪었던 묵은 채증을 말끔히 내려주는 동점골을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란에게 있어서 악몽으로 기억되기를 바랬던 튀르키예 선수들. 자신들이 얻어낸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차라놀루의 날카로운 킥을 아르다 투란이 머리로 성공시키며 이란에게 다시 한번 시련의 아픔을 만들어주었다. 반대쪽 경기장에서 카자흐스탄이 모리타니를 상대로 리드를 이끌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던 이란.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튀르키예에게 세 번째 실점을 허용하면서 다잡은 티켓을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이란 선수들은 반드시 이날의 치욕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란의 패배 소식만을 바라고 있는 카자흐스탄. 본인들의 자력만으로는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시킬 수 없기에 일단은 모리타니를 잡고 나서 기다려봐야 했다. 모리타니 역시 자신들이 카자흐스탄을 꺾고 이란이 튀르키예에게 패배한다면 충분히 2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던 상황. 모리타니가 꿈꿔온 희망은 전반 11분 만에 알리베크 카심의 득점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조직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이번에도 모리타니의 넓은 공간을 땅 따먹기처럼 지배해가며 결국엔 GF의 두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반대편에서 튀르키예가 이란을 이길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와중, 모리타니는 자신들의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아내면서 강신이 만회골을 넣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탄탄한 조직력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게끔 이끌어준 원동력으로 발휘되었다. 르완다와의 승점 차이가 단 2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벨기에를 만나버린 자메이카. 그들이 바라는 건 오직 무승부뿐이었다. 예전보다는 명성이 조금 내려앉긴 하였으나 여전히 악마라는 타이틀을 내놓지 않고 있던 벨기에. 후반 6분경 데브라이너의 발끝에서 시작된 벨기에의 공격 시퀀스는 루카쿠의 왼발로 마무리되면서 자메이카를 화염불 아래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번 대회에서 전패를 기록하며 수치스러운 기록을 쌓아가는 에스토니아. 반면 르완다는 자메이카를 넘기 위해 에스토니아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에스토니아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미스를 통하여 득점을 성공시켰다.
자신들의 빌드업으로는 도저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조금이나마 더 많이 압박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 벨기에가 자메이카를 불구덩이로 밀어넣었다는 상황을 접한 루안다 선수들. 상대 쪽 경기 결과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적어도 동점 이상을 만들어야 됐기에 비지마나의 동점골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득점이었다. 이제 동점골을 만들어냈으니 역전골을 향해 천천히 빌드업을 시작한 루안다. 에스토니아 선수들의 배견은 결국엔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말았고 루안다 선수들은 후반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역전까지 성공시켰다.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던 루안다 국민들. 후반 인저리 타임. 워렌 카만지의 추가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자신들의 축제의 장으로 형성시켜버렸다. 루안다는 자메이카라는 난적을 물리치며 끝끝내 2위 자리에 안착하게 된 것이다. 조지 베스트의 활약으로 1위 자리까지 확보한 북아일랜드. 마찬가지로 모레라의 활약으로 2위 자리를 확보한 코스타리카. 양팀에게 있어 오늘 경기는 그저 토너먼트에 대한 워밍업 경기일 뿐이었다. 먼저 선제 펀치를 상대에게 유예시킨 쪽은 북아일랜드가 아닌 코스타리카였다. 모레라의 침투는 북아일랜드의 수비라인을 완벽하게 뚫어냈고 피콕 파렐의 전진에는 막혔지만 결국엔 캠벨의 칩슛까지 연결되었다. 코스타리카의 선제 득점으로 상대에게 리드를 빼앗긴 북아일랜드. 하지만 북아일랜드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지 베스트라는 위대한 선수가 존재하였다. 베스트의 프리킥 한 방은 코스타리카로부터 단숨에 리드를 빼앗아왔고 결국 양팀의 승부는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다. 두 팀 모두 승리 없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맞이한 상황. 그들이 바라는 건 단순한 자존심 싸움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스크래치가 나버린 자존심을 겨우겨우 붙여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것. 페로제도의 루카스 안데르센은 자신의 몸까지 날리면서 금이간 페로제도 팬들의 가슴에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주었다. 팔레스타인 팬들은 전쟁의 아픔보다 더욱더 따가운 패배의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페로제도의 스트라이커 요한 시몬 에드문드손이 이번 대회 자신의 두 번째 축포를 쏘아올리면서 팔레스타인 팬들의 가슴에 멍을 새겨넣었다.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자신들의 떨어진 자존감을 올릴 필요가 있어 보였다. 후반 25분경 마침내 칼레드 살렘의 만회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가슴 한켠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물론 양팀은 탈락했지만 말이다. 조별리그의 마지막 디저트로서 인도라는 팀을 깔끔하게 처리하려는 크로아티아. 물론 인도에게도 궁지에 몰린 쥐처럼 아직 악바리 근성이 남아있었다. 모두의 예상처럼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은 인도가 아닌 크로아티아였다. 그라운드 위신사 다보르 슈케르가 공만 슬쩍 빼내는 좋은 볼터치를 보여주며 인도의 골문을 쉽게 열어제꼈다. 궁지에 몰린 인도 선수들도 크로아티아에게 반격을 성공시켰다. 드안다가 올려준 코너킥을 압둘 사마드가 뒤쪽에서 러닝 점프를 통해 크로아티아 골문을 향하여 헤더를 내리찍어냈다. 후반전 막바지에 터져나온 인도의 동점골. 이대로 무승부로 양팀의 경기가 끝나가나 싶었던 찰나 보크시치가 드디어 자신의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려내면서 인도에게 상처 입을 뻔한 크로아티아를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었다. 궁지에 몰린 인도의 발악은 딱 동점골까지였나 보다. 이스라엘과 기니비사우의 승점 차이는 3점 차. 또한 양팀의 득실 차는 4점 차. 기니비사우에겐 2골차 승리가 최소한의 목표였다. 경기 초반부터 기니비사우 선수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향하여 계속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들의 노력이 뜨거워지기도 전에 조셉 멘데스의 헤더 득점이 터져나왔다. 기니비사우가 원하던 시나리오가 아주 쉽게 흘러들어온 것이다. 2골차 승리가 필요했던 기니비사우는 전반 40분경 마마발데의 득점을 통하여 자신들의 우선적인 목표를 이루어냈다. 이대로 이스라엘에게 실점만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 그러나
토너먼트에 대한 열망이 넘쳐흐르던 예루살렘의 신도들은 단 한 골을 위해 자신들의 체력을 깎아내며 희생하였다. 후반 20분. 그들의 희생이 만의 골로 연결이 되며 가까스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심은 더욱더 깊어져 갔다. 전경기 전승으로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한 검은 돌풍 세네갈. 반면 전경기 전패로 카니발리즘은커녕 과자 파티도 하지 못한 파푸아뉴 기니였다. 검은 돌풍 세네갈은 파푸아뉴 기니와의 마지막 라운드에서조차 절대로 방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검은 돌풍의 원조 에이스였던 사디오 마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픈 찬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해냈다. 은바의 니앙은 사디오 마네에게 오픈 찬스를 구성해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디우프에게까지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었다. 에라지 디우프 역시 침착하게 오픈 찬스를 골로 전환시키면서 검은 돌풍의 거센 바람은 토너먼트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구절이 무색하게 양팀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무너뜨린다는 시나리오밖에 없을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의 득실차가 조지아보다 1점 높았기에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을 뿐 조지아의 경기력에는 그런 불리함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번 대회 최고의 돌풍을 일으키던 조지아는 할라제의 선제 득점을 통하여 다음 라운드로 돌풍을 이어갈 수 있어 보였다. 하지만 조지아의 이웃이었던 아제르바이잔은 자신들의 바람 역시 엄청나게 거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결국엔 조지아 센터백 테무리 케치바이아의 클리어링 미스가 운이 나쁘게도 나자로프에게 떨어지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조지아를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경기력의 오만 뿌리기로 호기롭던 기세가 한풀 꺾여버린 콩고 민주공화국. 사실상 1위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 안갚음을 벨라루스에게 쏟아부으려 했다. 플렙의 활약만으로 2위 자리를 쉽게 차지해서였을까. 수비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엉망이었던 벨라루스는 은보카니의 침투를 그저 바라만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점을 내줄 뿐이었다.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아쉽게 짐을 싸고 있는 오만과 지브롤터. 그들의 마지막 경기에 대한 승부 예측은 지브롤터의 승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 도박사들의 예상처럼 전반 9분 만에 오만을 상대로 선제 득점을 쉽게 챙겨간 지브롤터. 지브롤터의 스코델러는 오만의 엉성한 수비벽을 중거리포로 뚫어내며 기분 좋은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다. 지브롤터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반 23분경 얀피에테 아프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디아비 파디가를 향하여 정확한 스루 패스를 찔러주었고, 디아비 파디가는 오만 수비수들을 피지컬로 물리쳐내며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그렇게 양팀의 스코어는 전반전에만 2골 차로 벌어졌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지브롤터 선수들은 오만을 상대로 끈질기게 몰아치고 있었다. 전반 37분경 앤디 어빙이 다시 한번 중거리포를 쏘아올리면서 아라브시 골키퍼가 막고 있는 골문을 열어 제꼈다. 스코어가 3대0이 되자 오만의 코치진들은 2판 4판의 마인드로 좀 더 공격적인 전술을 펼쳤다. 그러자 오만의 조직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알 무쿠발리의 만의 골이 터져나오면서 영패는 면하게 된 오만이었다. 초반보다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덴마크. 그런 덴마크에게 승점을 얻어내야만 하는 엔티가바부다가 불안하기만 한 출사표를 던졌다. 덴마크의 바이킹 전사들은 엔티가바부다의 출사표를 보고서는 다짜고짜 도끼질을 해주었다. 에릭센의 침투에 알맞게 스루 패스를 건네준 브라이언 라우드럽. 안타깝게도 골대를 맞고 튀어나온 에릭센의 슈팅을 브라이언 라우드럽이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냈다. 마음이 급해진 엔티가바부다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파울을 범하고야 말았다. 페널티 박스에서 파울을 범해버린 데온 맥콜리. 맥콜리의 항의에도 주심의 손가락은 페널티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키커로 나선 브라이언 라우드럽은 상대 골키퍼와의 심리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며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미 한 차례 페널티킥을 내줘버린 엔티가바부다.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서였을까? 이번엔
사이드백인 말롤로메오가 욘달 토마슨의 드리블을 저지하다가 또다시 페널티킥을 내주고야 만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승부를 망쳐버린 셈이었다. 다시 한번 키커로 나선 선수는 브라이언 라우드럽. 브라이언 라우드럽은 이번에도 강심장답게 골대의 가운데를 노리며 골키퍼와의 승부 싸움에서 완벽한 백기를 얻어냈다. 두 번까지는 실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세 번째부터는 고의라고 볼 수 있는 것. 리 펠테르의 어처구니 없는 수비 선택은 덴마크에게 세 번째 페널티킥을 선물해 주었다. 브라이언 라우드럽은 자신에게 온 세 번째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며 역대 월드컵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페널티킥 해트트릭을 성공시켰다. 반면 앤티가바부다는 자신들의 성급한 실수로 인하여 스디슨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덴마크가 앤티가바부다를 잡아주기만을 바라던 방글라데시. 아직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깨닫지 못한 튀니지를 상대로 일단은 승리를 얻어내야만 했다. 역대 최악의 성적을 얻어낸 튀니지였지만 방글라데시보다 한 수위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던 건 사실이었다. 나임 슬리티의 위치가 살짝 의심스럽긴 했지만 튀니지는 방글라데시에게 매서운 고춧가루를 탈탈 털어내었다. 반대편 소식을 접했던 방글라데시 선수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기 싫었을 것이다. 후반 8분경 이브라임이 올려준 크로스를 마흐무드 몰라우가 헤더로 성공시키며 승점 1점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방글라데시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 반대편 경기장에서 앤티가바부다의 연이은 페널티 박스 파울 소식에 흥이 한껏 오른 방글라데시가 튀니지를 상대로 역전까지 성공시켰다. 튀니지를 상대로 한 개의 실점까지는 괜찮은 방글라데시. 기분이 좋아진 남아시아의 다크호스는 한껏 침울한 분위기에 빠져버린 튀니지를 상대로 세 번째 득점까지 도전하였다. 함자철 비리의 왼발 슈팅이 튀니지의 골망을 찢어질 듯 갈라놓으면서 방글라데시는 기분 좋게 토너먼트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다. 튀니지 선수들은 떠나가는 열차를 뒤로하고 떠날 채비를 했지만 말이다. 아르메니아가 카메룬을 잡아내면서 아르메니아의 2위가 확정되어 버린 상황. 과테말라는 카메룬이 원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물론 카메룬 선수들은 과테말라의 원망에 대하여 일면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지만 말이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추포모팅의 선제골이 터져나오면서 아르메니아에게 당한 대패에 대해 기분 나쁜 수모를 겨우 풀 수 있게 된 사자군단이었다. 카메룬을 잡아내면서 자신들의 기회를 스스로 잡아낸 아르메니아. 마지막 상대인 쿠웨이트에게 토너먼트 진출 자격을 검증해보려 했다. 하지만 검증 대상의 도끼가 너무나도 가득해서였을까. 토너먼트행에 올라선 아르메니아를 매섭게 몰아치던 쿠웨이트. 전반 23분경 쿠웨이트의 알무타가 아르메니아에게 일침을 놓아버리면서 자신들의 자격에 대하여 의문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 아르메니아였다. 쿠웨이트 선수들은 아르메니아 선수들에게 자격지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번엔 쿠웨이트의 카밀 에브라임이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선보이면서 다음 계단에 올라섰다는 아르메니아의 기쁨을 먹물로 까맣게 칠해버렸다. 자신들의 경기력을 검증하겠다던 아르메니아는 이제는 기세를 잃어버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카메룬을 3대0의 스코어로 잡아냈다는 자신들의 기적에 엄청나게 격앙되어버린 아르메니아 선수들. 그들은 다시 한번 냉수를 들이키며 침착한 마인드를 다잡아냈고 이윽고 미키타리안의 만회골까지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미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보여줄 수 없어져버린 아프가니스탄. 마음껏 여유를 부리는 여우군단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가벼이 생각하고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알제리를 상대로 생각보다 잘 버텨주던 아프가니스탄. 후반 40분이 넘어선 시간대로 들어서야 브라이미의 결승골이 터져나왔다. 아프가니스탄은 열심히 버텨주었지만 양팀 간의 격차는 미세하게나마 알제리의 우위로 점쳐졌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바베이도스. 그들의 삼지창은 루마니아의 검투사들의 갑옷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승점이 3점이나 앞서던 루마니아였지만
그에 비해 득실차는 4점이나 차이가 나던 상황. 무조건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얻어야만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로마의 검투사들이었지만 포세이돈의 삼지창 한 방에 갑옷이 뚫려버렸다. 한 골 뒤처지던 루마니아에게는 반드시 동점골이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 오히려 바베이도스의 바이노지텐스에게 두 번째 실점을 내주면서 팀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다. 포세이돈의 삼지창은 루마니아의 철갑옷을 뚫어내면서 다음 계단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파라과이에게 3점 차의 승리를 거둬야만 양팀의 순위가 뒤집히는 상황. 차곡차곡 쌓아온 양팀의 득실차는 5골 차이로 벌어져 있었다. 조금 더 1위 자리에 근접했던 파라과이 선수들은 사우디를 상대로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가져갔다. 그러던 후반 11분경 산타크루즈의 엄청난 스루 패스가 사나브리아에게 연결되면서 파라과이가 최정상의 자리에 말뚝을 받게 되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승리도 얻어내지 못한 양팀. 특히나 지난 대회에서 놀라운 번뜩임을 보여주던 시에라리온의 추락이 더욱더 안타까웠다. 마지막 경기에서나마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승리라는 결과를 얻게 해주고 싶어서였을까. 무리하게 뛰지 않아도 될 법했지만 양팀의 선수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전혀 지친 기색을 보여주지 않았다. 전반 5분 만에 터져나온 카르그보의 선제 득점이 그들의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였다. 시에라리온의 무스타파 분두가 팀의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리면서 푸른 사자의 갈기가 이제서야 화려하게 펼쳐졌다. 반면 몰도바 관중들은 끝끝내 승리를 얻어내지 못한 자신들의 선수들에게 실망감을 내비쳤다. 실망의 눈초리가 매서웠던 몰도바 선수들은 후반에 들어서야 2대0 스코어를 만회시키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아르투르 이오니처의 상쾌한 중거리포가 터져나왔지만 몰도바 관중들의 표정은 불만족스러운 표정만이 가득했다. 이렇게 승부가 끝이 나면서 시에라리온의 이번 대회 첫 승이 이제서야 신고되었다. 가볍지만은 않았던 미국의 경기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단조로움은 그들에게 있어 크나큰 강점이자 약점으로 드러났다. 피지컬로 밀어붙이면서 상대의 빈틈을 파고든다는 미국의 전략은 파키스탄 같은 상대적 약체팀에겐 너무나도 잘 통하는 전술이었다. 미국의 캡틴 클린트 댐프시의 득점만 봐도 미국의 강점이 명확해 보이긴 하였다. 1위를 확정지은 미국 선수들에겐 파키스탄과의 경기는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연습게임 같아 보였다. 발이 빠른 도노반의 침투가 파키스탄의 사이드를 무너뜨리면서 프레디아두는 4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기록을 이루어냈다. 토너먼트에선 어떨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조별리그에서 승리 한 번은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슬로베니아와 짐바브웨의 경기는 승점이 6점이나 걸려 있었다. 승자 독식의 마지막 6라운드 경기에서 슬로베니아의 노련함이 빛을 발하였다. 팀 마타브치에게 2대1 패스를 이어받은 미아 자이치가 엄청난 궤적의 날카로운 슈팅을 터뜨려내며 슬로베니아의 토너먼트 행이 윤곽까지 그려졌다. 하지만 짐바브웨 선수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후반 25분경 짐바브웨의 빌리어트가 극적인 드라마의 서사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슬로베니아 설산의 옵사이드 라인을 미세하게 넘지 않으면서 마침내 동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슬로베니아에겐 동점골까진 참아줄 수 있는 상황. 실점한 지 4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설산의 전사들은 매끄럽게 패스 연계를 이어나가며 다시 한번 도망가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특히 팀 마타부치의 좋은 움직임은 짐바브웨에겐 시한부 선고를 해버린 셈이었다. 이렇게 짐바브웨의 탈락은 확정되어 가는 듯 싶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기적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후반 41분경 티노 카더웨어가 슬로베니아에게 한 골 따라붙는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레머니 중인 티노 카더웨어를 말리는 짐바브웨 선수들. 심판의 휘슬은 짐바브웨에게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에게 주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이미 득점을 올린 바가 있던 빌리어트가 극적인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설산의 눈이
사르르 녹아버렸다. 조별리그 3라운드서부터 급격하게 무너져버린 세르비아. 1위 자리는 고사하고 2위 자리까지 위태로운 철의 수비력은 일단은 실리적인 결과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부르키나파소를 잡아내야만 했던 세르비아 선수들은 눈에 불을 뿜으면서 상대를 압박하였다. 그러던 전반 25분, 세르비아의 슈퍼루키 두샨 블라호비치가 골포스트를 맞고 나온 공을 자신의 뒷발로 살짝 밀어차면서 승리의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후반전 5분경엔 밀링코비치 사비치와의 눈이 맞으며 팀이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1등 공신이 되었다. 부르키나파소는 다잡았던 1위 자리를 아쉽게 블라호비치에게 빼앗기며 팬들에게 잘해주고도 욕먹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제 토너먼트 진출까지 몇 발자국 남지 않게 된 푸에르토리코.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는 우즈베키스탄은 그들에게 있어 승리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세르비아와 부르키나파소의 경기 결과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던 상황. 두 팀보다 득실차가 크게 밀리던 푸에르토리코에겐 우르노프에게 먹힌 실점 한 점이 매우 아쉽게 다가왔다. 적어도 승리는 거둬야만 했던 미국의 자치령은 연이은 우즈벡의 공격 시도에 토너먼트 자격을 잃어갔다. 쇼무로도프의 득점 상황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수비진들은 사나운 야수답지 못하게 몸을 사리며 우즈벡의 볼순환을 막지 못하였다. 세르비아가 부르키나파소에게 이기고 있다는 사실은 푸에르토리코에겐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다른 경기장의 상황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즈벡과의 전쟁에서조차 어찌하지도 못했던 푸에르토리코였다. 전반 35분, 쇼무로도프에게 세 번째 실점을 내주고만 푸에르토리코는 끝끝내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매번 뒤로 갈수록 뒷심이 모자르던 말레이시아. 반면 뒷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체코. 몬테네그로에게 밀려 2위 자리에 남아있는 체코 선수들은 오늘만큼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만 했다. 상대는 자신들보다 약체라고 평가받던 말레이시아였지만 네드베드의 활동량은 강자라는 거만함 따윈 보여주기 싫었던 것처럼 상대팀 선수들의 노력을 압도시켰다. 네드베드의 득점으로 일단은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찰나, 반대편 경기장에서 의외로 모잠비크가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리드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방심해 서였을까. 수비수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책이 놀이동산 퍼레이드처럼 연속하여 펼쳐졌고 말레이시아에게 프리킥 찬스를 내주고야 말았다. 말레이시아의 브렌단가는 자신에게 찾아온 프리킥 찬스를 페트르체우가 버티던 골문에 날카롭게 내리꽂아버렸고 그 후 반대편 경기장에서의 함성소리에 그만 1위 자리를 빼앗겨버린 체코 선수들이었다. 한 골 차로 미세하게 남아 체코에게 앞서며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몬테네그로. 말레이시아와 조 꼴찌 자리를 다투고 있는 모잠비크에게 골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1위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던 몬테네그로는 모잠비크의 기관총에 하염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전반 2분 만에 터져나온 제니카타모의 선제 득점. 경기 초반 집중력에서 모잠비크에게 패배해버린 몬테네그로는 남은 90분 동안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가져가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가쁘게 들려오는 말레이시아의 동점골 소식. 한 골만 넣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일어선 몬테네그로 선수들은 드디어 후반 인저리 타임 기적의 동점골을 터뜨리며 1위 자리를 탈환하고야 말았다. 결과론적으론 지지난 대회의 우승팀으로서 자존심을 지켜낸 아르헨티나. 잠비아와 피튀기게 경쟁하고 있는 안도라에겐 이러한 아르헨티나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다. 축구의 신 마라도나는 안도라가 갖고 있던 걱정의 불씨를 폭풍 드리블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산불로 번지게 만들었다. 캄비아소의 왼발 슈팅은 이케르 알바레즈의 손을 벗어나며 아르헨티나의 선제 득점으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또다시 실리적이지 않은 실리 축구를 이어나가던 아르헨티나. 후반 41분, 바티스투타의 센스 넘치는 공간 침투 패스가 까를로스 테베즈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며 안도라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한편 아르헨티나를 상대하는 안도라에 비해
싱가포르라는 상대적인 약팀을 상대하게 된 잠비아. 탈락이 확정된 싱가포르를 상대하는 잠비아 선수들에게 기만이라는 감정이 새싹처럼 자라나고 있었나 보다. 경쟁자인 안도라를 상대로 아르헨티나의 불안한 1점차 리드 소식을 들은 잠비아. 그래서였을까? 기만함은 곧 불안감으로 바뀌어갔고 결국엔 싱가포르에게 치명적인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온갖 노력 끝에 2위 자리까지 올라선 일본 열도의 쇼군. 최후의 상대가 보스니아라는 점이 살짝 불안했지만 보스니아에게 실력적으론 전혀 꿀릴 것이 없던 일본이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던 일본에게는 행운까지 따라주던 날이었다. 전반 10분경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낸 일본.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들이 즐비한 일본 열도에서도 가장 뛰어난 킥력을 가지고 있던 혼다가 보스니아의 골문을 열어제꼈다. 그것도 1도류가 아닌 2도류로 말이다. 두 번의 프리킥 찬스에서 완벽한 킥을 보여준 혼다에 힘입어 보스니아에게 리드를 이끌어가던 사무라이 재팬.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된다면 일본의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적이었다. 그러나 2도류에 상처 입은 보스니아 역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패배로 장식하고 싶지 않았기에 자신들만의 경기 운영을 굳게 믿으며 일본을 괴롭혔다. 비스카에 따라가는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양팀의 공방전이 시작된 것이다. 상황이 조금 더 급했던 일본이 한 골 도망가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쿠보타케시의 집념은 보스니아 수비진들이 도저히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엔 뒤쪽에서 뛰어들어가던 기타자와에게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주었다. 두 골 차의 여유로움을 가져가는 사무라이 재팬. 하지만 보스니아와의 추격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번에는 에딘 비스카가 일본의 왼쪽을 잘 공략하며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었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마리오 스타니치가 좋은 크로스를 낚아올렸다. 반대편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배냉의 분투 소식에 이제는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경기 막판 보스니아에게 프리킥을 내준 탓에 다잡은 경기를 놓치고야 말았다. 다행히도 피지의 무승부 소식에 양팀 선수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꿀을 찾아 나서다 날개까지 잃어버린 꿀벌 군단들. 피지의 사상 첫 토너먼트라는 목표의 희생물로서 매우 적합해 보였다. 일본과 보스니아의 치열한 공방전과는 다르게 전반전에는 별다른 골 소식이 나오지 않았던 양팀의 경기. 하지만 적절하게 공간을 잘라 들어가던 크리슈나의 침투가 유효타를 날려주며 승리로 향하는 아스팔트 길을 잘 깔아놓았다. 자신들의 경기를 펼치면서 반대편 보스니아의 응원까지. 멀티태스킹을 해오던 피지 선수들에게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다. 꿀벌 군단의 스티브 무니에가 피지를 향하여 강력한 독침을 쏘아버린 것이다. 피지 선수들은 자력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꿀벌들의 독침 탓에 다음 대회를 기약하였다. 파라오의 단죄에 제대로 맞아버리면서 자칫하면 1위 자리까지 내줄 수 있게 된 잉글랜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하여 일찌감치 자신들의 장비를 정비하던 3사자 군단이었다. 이미 한번 정복한 바가 있어서였을까? 잉글랜드에게 있어 네팔이라는 상대는 아주 손쉬운 상대처럼 보였다. 전반 6분 만에 터져나온 해리케인의 선제 득점을 시작으로 이집트에게 밀린다는 팬들의 기우를 아주 말끔히 제거해 나간 3사자 군단이었다. 해리케인은 프랑크 램파드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오늘 경기를 허리케인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원조 미들라이커인 프랑크 램파드는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아주 가볍게 마무리 지으면서 전반전을 2대0의 스코어로 매듭지었다. 후반전에도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자신들의 국기를 꽂아버리며 경기를 이끌어간 잉글랜드였다. 중원에서의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던 폴스콜스가 빨랫줄 같은 중거리포를 실타래처럼 뽑아내면서 3대0의 스코어를 이루어냈다. 파라오의 부진 소식이 어느 정도 들려올 때쯤 잉글랜드는 자신들의 경기에 득점이라는 왕관을 덧씌우며 경기 종료 휘슬만을 기다렸다. 램파드의 네 번째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네팔 선수들은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벽을 체험하게 되었다. 과연
3, 4자 군단의 활약은 토너먼트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거물을 잡아냈다는 쾌거를 이뤄낸 파라오. 솔로몬 제도에게 대량 득점을 해내기 위하여 전반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전술은 그들에게 오히려 함정으로 다가왔다. 가가메 페니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이집트의 허술함을 알아차렸고, 거기에 플러스로 마르무시 골키퍼의 위치 선정이 가미되며 선제 실점을 하고야만 이집트였다. 전반전을 끌려다니던 이집트도 마침내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동점골이 터져나온 시간대가 후반 추가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지만 말이다. 역시 킹 파라오 살라가 무너지던 파라오의 체면을 세워주며 아쉽지만 조 2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손에 품었다. 꼬리잡기처럼 서로가 물고 물려버린 네 팀의 상황. 필리핀을 따라잡으려는 토고는 노르웨이에게 승리를 얻어내야만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었다. 상대의 간절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노르웨이는 토고의 애간장을 태우는 선제 득점을 올리며 경기 운영에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엘링홀란이 괴물같은 피지컬을 과시하며 전반 35분 파워풀한 중거리포를 장렬시켰다. 후반전에도 한 차례 더 괴물같은 피지컬을 과시한 엘링홀란. 왼쪽에서 리스의 날카로운 드리블이 토고의 수비라인을 완벽히 허물면서 혼란의 헤더까지 이어지는 크로스를 창조해냈다. 퀴라소가 필리핀을 잡아주며 토고에게 승리의 설렁탕 한 그릇을 선물해 주었지만 토고 선수들은 그마저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였다. 결국 동안의 암살자 솔샤르의 쐐기골로 인하여 토고가 가지고 있던 일말의 희망들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 노르웨이는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단계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었다. 탈락이 확정된 퀴라소. 반면 토고의 승리와 자신들의 패배가 동시에 펼쳐진다는 단 하나의 경우의 수만은 피해야 했던 필리핀. 그런 사정을 지니고 있던 필리핀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찰리손 뱅숍이 그동안 터뜨리지 못했던 득점의 한을 마지막 경기에서 터뜨린 것이다. 다행히 노르웨이가 토고를 꺾어주면서 안도의 한숨을 짓는 필리핀 선수들이었다. 나이지리아같이 여유가 넘쳐 흐르는 강팀은 세인트루시아의 사정을 이해할 마음조차 없었다. 그렇기에 악착같이 무승부라도 얻어내려는 세인트루시아였다. 세인트루시아의 악착같은 마음은 전반 30분경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였다. 오시멘이 사이드로 공간을 벌려주면서 세인트루시아의 수비 간격을 확장시켰고, 그 공간 사이로 침투한 은하코 카누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강력하게 내려찍어냈다. 물론 세인트루시아의 악착같은 마음은 실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부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중볼을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세인트루시아. 뒤쪽에서 달려들어오던 제임스 저스틴이 두터운 나이지리아 수비벽을 단 한 방의 슈팅으로 무너뜨린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의 승리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나이지리아는 세인트루시아 선수들에게 마지막 시련을 안겨주었다. 후반 38분경 타리보 웨스트는 자신의 이번 대회 마수거리 득점이자 팀의 결승골을 생산해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리히텐슈타인 선수들의 상상 속에는 세인트루시아가 나이지리아에게 무참히 밟힐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다. 그러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리히텐슈타인은 전반 27분 그 상상에 희망을 한 스푼 첨가할 수 있는 선제 득점을 기록해냈다. 센터백 다니엘 카프만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골라인 근처에서 튕겨져 나왔지만 오늘 경기의 주심은 속전속결로 득점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렇게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던 리히텐슈타인에게 악몽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상대의 옵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간파했던 양이 아라지는 순간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상대 골키퍼와의 오픈 찬스를 얻어냈고, 그 찬스를 그대로 골로 연결시켜냈다. 레바논의 강경한 자세는 끝이 나지 않았다. 후반 9분경 잠깐의 수비 방심을 틈타 이번에는 라비우 아타야가 리히텐슈타인의 골문을 열어제꼈다. 벤자민 비엘 골키퍼는 아타야의 왼발 슈팅을 향해 몸을 던져봤지만
날카로운 슈팅을 선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대편 경기장에서 나이지리아가 세인트루시아를 상대로 한 골 앞서간다는 소식과 동시에 리히텐슈타인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함께 나와버렸다. 그동안 한 골에 그쳤던 핫산 마투기, 리히텐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촛불마저 꺼트리면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였다. 실리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며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1위 자리를 확보한 아일랜드. 그들의 6차전은 조금은 적극적인 공격 패턴을 연습해볼 기회의 장이었다. 자신들의 토너먼트 파트너로서 콩고가 아닌 태국을 선택당해버린 아일랜드는 의욕이 사라져버린 콩고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 전술을 선보였다. 특히 오른쪽 윙어로 활약하던 데미안 더프가 조금 더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인 것이 아일랜드 전술의 관전 포인트였다. 아일랜드의 공격 전술은 필드 플레이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후반 40분경 존 이건의 세컨볼 중거리포로 득점을 일으켜냈다. 존 이건이 중거리포를 맞출 때 마치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듯 엄청난 축포 소리가 아일랜드의 승리를 자축하였다. 자신들이 겪어온 월드컵 대회 중 가장 실력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2위 자리를 확보해낸 태국. 앞으로 있을 강자들과의 단판 승부를 대비하기 위하여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볼리비아의 공격진들은 마지막 경기에 와서야 안정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하여 고산지대의 무서움을 발휘하였다. 마르틴스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태국 선수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혹독하게 채찍질을 했다. 후반 35분 사라흐 유엔이 끈질긴 투지를 보여주며 공의 소유권을 뺏어왔고 숫자차이 차이데드까지 공을 이어주었다. 결국엔 트리스탄도의 점핑 헤더가 볼리비아의 고산지대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며 태국은 마지막 경기를 무승부로 잘 끝마치게 되었다. 팀적으로 봤을 땐 오전 전승이라는 결과를, 선수 개개인으로 봤을 땐 엠볼로의 득점력 폭발을, 경사들이 겹겹이 쌓인 스위스가 갈 길 바쁜 타이티를 만났다. 자신들의 격변사에 흔히 한껏 취해서였을까. 그동안 조별리그 안에서는 최강의 포식자로 군림하던 스위스가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타이티의 완벽한 피식자로 변모되어 있었다. 페루에게 득실차가 모자랐던 타이티는 의도치 않은 선제 득점에 힘입어 더욱더 스위스를 압박하였다. 그리고 후반 20분 스위스에게 두 번째 득점까지 뽑아내고야 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편 경기장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당연히 타이티의 패배를 예상했던 페루 선수들. 타이티가 패배를 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에게 패배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가뿐한 마음으로 피치 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이 두려워하던 건 탈락이라는 시련이 아닌 누군가의 일갈이었던 것 같았다. 전반 10분 만에 북한의 리용직이 뒤쪽에서 연결시켜준 침투 패스를 잘 키핑해놓고 가예세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완벽한 슈팅을 성공시켰다.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인들만의 레이스를 이어나갔다.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북한의 맏형 박광용이 페루 선수들의 수비벽을 무너뜨리며 두 번째 득점까지 생산해냈다. 전반전을 최악으로 마친 페루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쇄신과 투지를 이끌어내야만 했다. 그들의 노력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타이티가 스위스에게 리드를 뺏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페루 선수들에겐 크나큰 자극제로 다가왔을 것이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두 골을 연이어 터뜨리면서 기울어져 있던 승부의 저울에 평형을 이루도록 만든 것이다. 물론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위해선 페루의 라마 군단은 승리가 절실했다. 코너킥으로 동점골을 뽑아낸 뒤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루 선수들은 득달같이 북한을 압박하여 공의 소유권을 탈취해냈고 결국엔 솔라노의 역전 득점까지 이루어냈다. 말 그대로 기적. 페루 관중들 입장에선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바로 들려오는 소식은 페루의 라마 군단에게 쓰라린 채찍질을 가하였다. 타이티가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림으로써 타이티에게 득점수로 밀려 조 3위로 내려간 페루. 탈락의 위기 속에서
페루의 캡틴 헤페르손 파르판이 그 드라마의 작가로서 페루 팬들에게 해피엔딩의 결말을 선물해주고야 만 것이다. 자신들을 바짝 쫓아오던 수리남을 떼어내버린 스웨덴. 득점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 미얀마를 상대로 라인을 높게 가져갔다. 하지만 그들의 전술적인 변화는 미얀마의 전원 수비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결국엔 이번에도 헬릭 나르손의 개인 능력으로 선제 득점을 뽑아낸 것이다. 선수들의 능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전술 운영은 스웨덴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크나큰 고민거리였다. 물론 이브라히모비치의 쐐기골이 터져나오면서 스웨덴의 고민은 다른 팀들에 비해 사치로 느껴졌지만 말이다. 6전 전승을 거둔 스웨덴은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다음 계단에 올라설 뿐이었다. 자신들의 한계로 인하여 수리남을 넘어설 수 있던 기회를 발로 차버린 마다가스카르. 그저 닥쳤던 개처럼 수리남에게 부러움만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붕만을 쳐다보던 마다가스카르는 자신들의 울분을 득점으로 전환시키면서 가까스로 스스로를 위로해 주었다. 라푸신의 가마차기는 아름다운 궤적을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론 아름다운 미련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수리남 선수들은 빼앗긴 리드를 되찾기 위하여 마지막 경기임에도 진지하게 임하였다. 셰랄도 베커의 슬라이딩 슈팅이 골대를 맞으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자 수리남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축하해 주었다. 경기 결과는 양팀이 1점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다. 이미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폴란드는 조별리그 왕자로서 우뚝 서기 위하여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제물로 삼으려 했다. 생각보다 폴란드의 공격이 1% 부족했던 상황. 아르카디우스 밀리크의 창의적인 힐킥 패스를 지엘린스키가 제대로 이어받으며 마침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비벽을 허물어냈다.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상대를 한 골 차로 제압한 폴란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핀란드 역시 다음 단계의 스텝을 밟을 준비가 되었기에 소말리아를 상대로 조금은 아니란 경기 운영을 펼쳤다. 돛담배의 밑바닥까지 보였던 소말리아 해적단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핀란드의 티모 푸키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수비수들 간의 태클이 서로 뒤엉키며 행운마저 따라주지 않은 것이다. 선제 득점 이후 안일한 플레이를 펼침으로써 소말리아에게 주도권을 내줘버린 핀란드. 후반 30분경 페널티 박스 안에서 빌라부세인이 침착하게 슈팅을 마무리하며 승점 1점이라도 따올 수 있던 소말리아. 핀란드의 안일한 마음가짐은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버려야만 했다. 전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며 셰우첸코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우크라이나. 카보베르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면 무자비하게 처단할지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득점기계 셰우첸코의 발끝은 적어도 자비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전반 28분에 자신의 9번째 득점을 기록하면서 엠볼로이디를 바짝 쫓는 득점을 터뜨렸다. 한편 카보베르데는 무승부 이상의 경기 결과를 가져가야만 했기에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롱볼 빌드업을 이어나갔다. 제루이스의 왼발이 우크라이나가 내준 단 한 번의 자비를 활용해냈지만 그 이상의 자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승리만 거둘 수 있다면 자력으로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한 뉴질랜드. 다시 한번 맞붙게 되는 양팀의 파워게임은 마오리족의 기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듯 보였다. 센터백 발드볼트의 움직임을 간파한 뒤 그의 역방향으로 발길을 돌린 콜리에르. 무려 조별리그 6번째 경기 만에 크리스 우드 이외의 새로운 득점자를 배출한 뉴질랜드였다. 이번 대회의 물줄기를 뚫어낸 콜리에르는 골맛을 더 보고 싶어서였는지 몽골의 수비라인 사이사이를 교란시키며 멀티득점까지 성공시켰다. 본인들의 자력으로 토너먼트 티켓 한 장을 눈앞에까지 가져온 마오리족. 하지만 징기스칸의 모래바람은 뉴질랜드의 여유로움을 금세 불안감으로 덮쳐버리며 조별리그 전체의 판도를 뒤바꾸려 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던 아마라돌군이 자신에게 떨어져 나온 공을 멋진 드랍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뉴질랜드에게 한 골 따라붙는 만회골을 생산해낸 것이다. 한 골차의 불안한 리드를 가져가던 뉴질랜드는 역시 마오리족의 대들보 크리스 우드의 추가 득점을 통하여 자신들의 품속으로 토너먼트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마오리족의 축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한 경기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온두라스의 자승자박으로 인하여 통가가 어부지리의 기회를 얻은 상황. 나란히 토너먼트에 진출한 양팀은 다음 스텝을 위하여 경기력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트리며 오늘 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성공한 팀은 러시아가 아닌 오세아니아의 통가였다. 클리모 모에아키가 게오르기 지피아의 공을 탈취해내면서 최전방에 있는 타우파에게 완전한 1대1 찬스를 도운 것이다. 통가에게 대여버린 불곰국 러시아는 실점을 내준 이후 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였다. 스로인을 통해 모스토보이로 이어진 러시아의 패스 연계는 중앙의 전봇대 역할을 하던 아르튠 주바의 헤더 한 방이 터지며 순식간에 균형을 맞추어냈다. 그리고 곧바로 통가에게 복수혈전을 시도하는 러시아. 이번엔 아르튠 주바가 머리가 아닌 발로 추가 득점을 뽑아내면서 오늘 경기에서의 세 번째 골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렇게 토너먼트 장벽에 대한 통과 의례를 거친 통가 선수들은 한 발자국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러시아 골문을 노리기 시작했다. 오른쪽 사이드로 뛰어들어가던 시나리오 타우파를 막지 못한 러시아 수비진들은 우아타이의 동점골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양팀의 공방전은 조별리그 결과와 관계없이 태양같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어냈다. 러시아의 아르샤비는 또다시 추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전반 33분 만에 양팀 합쳐 5개의 득점이 쏟아져 내렸다. 러시아의 슈퍼크랙 아르샤비는 자신의 개인 플레이로만으로 팀의 사기를 돋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5골을 주고받던 양팀의 경기는 후반 17분 아르튠 주바의 해트트릭으로 화려한 조별리그 커튼콜을 보여주었다. 다시 한번 상대 수비수들을 피지컬로 내려 찍어내면서 토너먼트의 어떤 상대와 맞붙는다 해도 아르튠 주바의 피지컬은 러시아를 상대하는 팀에게 경계 대상으로 급부상되었다. 한 끗 차이로 통가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킨 온두라스. 미적지근한 중국과의 마지막 경기를 터덜터덜 힘없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시켰음에도 자신의 팀을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키지 못한 동팡저우. 동팡저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져서였을까? 리샤오롱이 득점을 터뜨림으로써 중국의 이번 월드컵 마지막 득점자로 리샤오롱이 이름을 올렸다.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를 뜨뜨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린 온두라스. 안토니 로사노의 득점이 이제야 터져나오면서 중국과의 균형을 다시 평형으로 맞춘 온두라스였다. 어떤 팀이 조별리그 최하위 자리에 자리매김할 것인가? 꼴찌만큼은 하기 싫었던 양팀의 선수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르지 못하다가 온두라스의 맏형 마라디아가의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야 말았다. 경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경기 결과를 챙기지 못하면 다 부질없다는 것이 중국을 통해 증명되었다. 모든 경기에서 전승을 거둔 멕시코와 모든 경기에서 전패를 거둔 인도네시아 간의 경기. 결과는 불보듯 뻔해 보였지만 양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경기에 임하였다. 아니, 인도네시아의 최선은 인도네시아 팬들에겐 최선이 아닌 듯이 보일 수도 있었다. 정말 히메네즈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일까? 인도네시아 수비진들의 어처구니 없는 위치 선정은 멕시코라는 독수리들에게 아주 맛좋은 먹잇감처럼 던져졌다. 히메네즈에 이어 우고 산체스까지 꿀맛을 보게 되면서 멕시코 선수들에겐 토너먼트 경기에 임하기 전에 득점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워밍업 경기로 변질되어 갔다. 물론 인도네시아 역시 이대로만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다듬고 또 다듬었다. 그러던 전반 45분경 코너킥보다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 줄리 판디가 올려준 프리킥은 멕시코 골문 쪽으로 휘어들어가면서 베토의 멋진 다이빙 헤더로 연결되었다. 인도네시아에게 기습적인 실점을 내줘버린 멕시코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실점 따위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 연구할 따름이었다. 후반 12분, 이르빙 로사노의 득점까지 터져나오면서 경기 결과는 멕시코의 3대1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승점이 동률인 양팀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맞붙게 된다면 그야말로 피 튀기는 혈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앙골라와 북마케도니아 간의 경기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오늘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먼저 숨통을 만들어낸 팀은 유리한 위치에 있던 앙골라였다. 젤송 달라의 날카로운 컵백을 하베즈마 칸다가 잘 받아먹으면서 알렉산드로의 철갑방패에 흠집을 내버린 것이다. 정보광들의 투지는 선제 실점 따위에 멈춰지지 않았다. 성급하게 라인을 올린 앙골라 수비라인을 잘 이용해 먹으며 고란 판데프의 왼발까지 축구공이 잘 배달되었고 베테랑의 노장 선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주발로 득점을 뽑아내었다. 장군 멍군하던 양팀의 싸움은 다시 한번 앙골라의 장군으로 경기 양상이 과열되었다. 센터백 아데미의 치명적인 판단 미스가 그대로 은발라은 졸라에게 연결이 되며 후반전 늦은 시간에 아프리카의 앙골라가 달아나는 형국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경기가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팀은 앙골라로 확정되던 상황. 마케도니아 영웅 고란 판데프가 앙골라의 광활한 공간을 홀로 무너뜨리며 슈팅까지 가져갔다. 바르디의 동점골이 터져나오면서 승점을 다시 동률로 가져간 마케도니아였지만 끝끝내 앙골라를 정복해내지 못하였다.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하나의 아름다운 전시회로 만들어버린 아트사커 프랑스. 과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는 어떤 아름다움을 약탈해갈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프랑스가 선보인 첫 번째 예술작품은 코너킥으로부터 만들어진 헤더 득점이었다. 중원 싸움꾼 파트리크 비에이라가 피에나르와의 피지컬 경합을 압도적으로 가져가면서 이른 시간에 기분 좋은 선제 득점을 뽑아낸 것이다. 프랑스의 두 번째 예술작품은 스루 패스를 통한 사이드 무너뜨리기였다. 스피드가 뛰어난 킬리안 음바페가 남아공의 왼쪽 수비라인을 손쉽게 무너뜨려버렸고 최종적으로 에릭 칸토나의 득점까지 이어진 것이다. 과연 프랑스가 선보이는 세 번째 예술작품은 어떤 멋이 깃들여져 있을까? 고대하던 세 번째 작품은 후반 40분경이 되어서야 터져나왔다. 남아공의 수비수 2명을 혼자 끌어가며 자신의 동료들의 침투를 기다려준 칸토나. 칸토나의 포스트 플레이에 당해버린 수비진들은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던 음바페 역시 막아내지 못하며 3골 차의 스코어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월드컵 첫 출전 첫 토너먼트 진출. 초심자의 행운이 그레나다의 품속으로 들어온 것일까? 그레나다 선수들은 승리를 거둔 바가 없던 시리아를 상대로 행운의 한계치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 실력이 떨어지던 시리아가 아니었기에 마디비안이 터뜨린 득점이 더더욱 아쉬워 보이던 시리아의 관중들이었다. 마디비안이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호응을 유도하며 시리아의 승리로 마감될 것처럼 보이던 찰나, 중원 공간을 지배하던 그레나다는 가까스로 시리아에게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사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보단 그레나다의 실력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 보였다. 불가리아와 승점은 동률이지만 득실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간 칠레. 이변이란 언제나 곁에서 발생하는 법. 칠레 선수들에겐 방심은 절대 금물이었다. 전반 32분경 비달이 전진시켜준 공격 시퀀스에서 순식간에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상대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칠레의 공격진들. 살라스의 득점을 통하여 칠레의 강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살라스의 활약에 자극을 받아서였을까?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반 자모라노가 엄청난 대포엘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이라크를 상대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오늘의 경기에서 이변이라는 것은 발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후반전 40분경 알리오스니의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다. 브라보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알리오스니가 놓치지 않으며
이라크가 칠레에게 한 골 차로 따라붙으며 잠시나마 칠레에게 1위 자리를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시켜 주었다. 칠레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적어도 칠레보다 한 스텝 그 이상의 결과를 내야 했던 불가리아.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상대로 자신들의 우아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리비아의 넓은 중원을 제대로 쌈싸먹으며 전반 10분 만에 선제 득점을 터뜨린 백작들이었다. 베르바토프의 안정적인 패스를 스토이치코프가 창의적인 퍼스트 터치를 선보이며 리비아에게 우아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발산해 주었다. 데스포도프와 베르바토프 그리고 스토이치코프로 이어지는 불가리아의 공격진들은 리비아의 높게 그어진 수비라인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나갔다. 그러던 전반 20분 데스포도프의 로빙 패스를 베르바토프가 백작같이 받아내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이 뿜어져 나왔다. 리비아 수비진들을 개인 기량으로 압도하던 데스포도프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까지 얻어냈다. 스토이치코프의 강력한 직접 프리킥이 수비벽을 맞고 이벨린 포포프에게 굴러들어갔고 포포프는 그대로 비어있는 골문으로 가볍게 밀어넣었다. 이미 패배를 직감한 리비아 선수들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아라르팔리의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칠레가 이라크를 잡아내면서 조별리그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키진 못했다. 칠레와 함께 다음 스텝으로 올라선 불가리아 선수들은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진흙탕 속에서 과연 여전히 백작 같은 우아함을 보존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무난한 전승.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를 막을 수 있는 팀은 적어도 조별리그 내에선 없어 보였다. 네덜란드를 두 번째 상대하는 감비아에게도 네덜란드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전반 14분 만에 더리우트의 헤더골이 장렬하면서 네덜란드의 전승 분위기는 확정된 것처럼 점쳐졌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네덜란드 선수들은 튤립이라기보단 악마처럼 보였다. 감비아의 수비진들은 네덜란드 개개인의 개인 기량마저 막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깔끔한 연계 플레이조차 막아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로벤이 터뜨린 두 번째 득점이 바로 연계 플레이로 터져나온 득점이었다. 어떤 선수를 마킹하더라도 감비아의 수비수 숫자는 항상 네덜란드보다 부족해 보였다. 굴리트가 다이렉트로 반니스텔로이에게 찔러주면서 악마 같은 검은 튤립 네덜란드는 승리를 얻어내고야 말았다. 한편 감비아의 패배 소식만을 기다리던 아이슬란드는 반대편 경기장의 결과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베네수엘라를 잡는 것이 가장 기본이어야 했지만 말이다. 축구대공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베네수엘라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본래의 축구 실력은 남미의 다크호스답게 여전히 날카로웠다. 네덜란드의 승리는 당연해 보였지만 그렇기에 아이슬란드는 자신들의 경기에 더욱 집중해야만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나오는데 오래 걸린 아이슬란드의 득점. 후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핀보가선의 동점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선수들은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희망을 얼음장처럼 쨍그랑 깨트리고 말았다. 역시나 조별리그를 무난히 통과한 태극전사들. 캐나다의 마지막 발악을 어떻게 요리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피치 위로 입장하는 선수들이었다. 대한민국이 캐나다를 위해 내어준 첫 번째 코스 요리의 시작은 테리우스 안정환의 득점이었다. 손흥민의 미쳐버린 얼리크로스가 그대로 안정환의 움직임을 완벽히 예측하면서 캐나다의 수비라인을 손쉽게 무너뜨렸다. 캐나다 선수들도 한식의 감동을 받아서였을까? 자신들이 자신하던 답례품을 곧바로 선사해 주었다. 김병지 골키퍼만이 상대의 헤더를 막아내며 실점을 거부했지만 주니오르 호일렛이 세컨볼을 가져가면서 곧바로 동점골이 터져나온 것이다. 태극전사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한식 코스 요리는 캐나다의 동점골에도 계속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엔 캐나다의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박주영의 볼키핑이 빛을 발하면서 두 번째 요리를 서빙해 주었다. 보리안 골키퍼가 손을 갖다 대기 위해 노력했지만 슈팅은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후반 3분경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한식의 묘미는 두 번의 맛보기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차미네이터 차두리의 전차 같은 돌진이 캐나다의 사이드를 부숴버리면서 안정환의 슬라이딩 슈팅까지 맛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의 골맛에 먹다 지친 캐나다에게 태극전사들은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다. 후반 21분 손흥민이 올려준 날카로운 코너킥을 차미네이터가 단단한 머리로 골망을 찢어버리면서 캐나다의 발악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스코어가 3점 차가 되자 캐나다의 발등은 점점 뜨거운 용암에 갖다 댄 것처럼 난리가 나버렸다. 조나단 데이비드의 침투를 통한 사일라린의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스코어를 2점 차로 좁혀낸 캐나다였지만 조별리그 결과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정규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야 터져나온 만회골이었기에 캐나다에게 더더욱 희망이 없어 보였다. 태극전사들은 마지막 디저트까지 맛보여주면서 경기를 5대2 대승으로 가져갔다. 메이플 시럽보다 달콤한 태극전사의 디저트 선물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린 캐나다 선수들이었다. 캐나다와의 마지막 추격전을 값진 승리로 매듭짓기 위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다.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 팀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선제 득점을 성공시키는 것. 리투아니아의 수비라인 경계선에서 제대로 공을 받아낸 아데미포 오두베코가 오늘 경기의 첫 포문을 열어제끼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계획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나리오는 슬리브카의 대활약으로 인하여 완전히 반전 드라마로 뒤집혀지고 말았다. 슬리브카의 주고받는 움직임이 중앙아프리카의 수비벽을 허물면서 치명적인 동점골을 생산해낸 것이다. 슬리브카의 활약은 동점골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후반 14분경 클리마 비시우스의 침투 패스를 받은 슬리브카는 곧바로 5분세의 골키퍼가 버티는 골문을 향하여 강력한 슈팅을 성공시켜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제대로 된 코스 요리를 선보여서 망정이지 중앙아프리카의 경기력은 리투아니아에게 완전히 압살당해버렸다. 후반 25분엔 클리마 비시우스의 헤더 득점까지 터져나오면서 다음 라운드로 발걸음을 내밀긴 했지만 조금은 찝찝한 마음으로 다음 경기를 임해야만 하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다. 웨일즈의 득점 본능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조별리그 전승이라는 대업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급한 코모로를 잡아내며 조별리그 전승 멤버에 빨리 가입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베일의 왼발은 코모로의 수비라인 공간 사이로 코브라같이 휘어들어가는 슈팅을 날려주면서 이른 시간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아랍에미레이트와의 득실차가 어느 정도 여유로웠지만 한 경기에서 7골을 넣은 바가 있던 웨일즈였기에 코모로는 더욱더 자신들의 벽을 단단히 올려세웠다. 하지만 코모로의 수비벽은 다시 한번 가레스 베일의 왼발 프리킥에 허무하게 뚫려버렸다. 베일은 오늘 경기 2번째 득점을 선보이면서 이번 대회 자신의 8번째 득점을 생산해냈다. 반대쪽 경기장에선 아직까지 아랍에미레이트가 엘살바도르에게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상황. 코모로 선수들은 이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마음을 일찌감치 포기하며 전원 수비를 통한 실점 줄이기 작전에 도입하였다. 가까스로 3골 차 이상은 내주지 않은 전원 수비라는 선택지는 과연 옳았던 것일까? 5차전에서 코모로를 잡아내며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는 아랍에미레이트. 하지만 그들을 상대하는 엘살바도르는 돌아가는 길에 동반자를 찾을 뿐이었다. 코모로와의 득실차를 줄이기 위하여 평소보다 수비라인을 한껏 올려 공격을 시도하던 아랍에미레이트. 그들의 선택지는 알리 마부카우트의 선제 득점을 통하여 옳은 선택임이 증명되었다. 웨일즈의 다득점 승리를 기원하던 아랍에미레이트는 계속해서 무리한 공격 시퀀스를 시도했다. 극단적인 선택지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것. 엘살바도르의 역습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비진들은 삼선의 부담감을 덜어주지 못하며 그대로 나락행 열차에 탑승하고야 말았다. 웨일즈에게 3골 차로 틀어막던 코모로의 소식을 들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그마한 기대감에 더욱더 라인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전술적인 선택은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미 탈락한 엘살바도르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자신들의 길동무로 삼으며 양팀은 사이좋게 떨어지고 말았다.
라다멜 팔카오라는 걸출한 공격수의 부활까지 이루어낸 콜롬비아. 산마리노와 마지막 토너먼트 자리를 경쟁하던 부탄을 상대로 마지막 전리품을 챙기고 싶어 했다. 완전 부활을 선언한 라다멜 팔카오는 자신이 감춰왔던 날개를 조금씩 움직여가며 기분 좋은 선제 득점을 올리고야 말았다. 부탄에게는 좌절의 실점으로서 날개를 꺾어버리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귀국 비행기에 짐을 싸고 있던 기니를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하는 산마리노. 콜롬비아를 상대하는 부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알록달록 무지개색의 유니폼을 입은 기니 선수들은 산마리노를 무지개 다리 위로 건너게 만드는 선제 득점을 성공시켰다. 나비 케이타의 소녀 슈팅이 베네데티니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 행운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골키퍼의 치명적인 미스로 인하여 부탄에게 일말의 씨앗을 챙겨준 산마리노. 하지만 산마리노 선수들은 베네데티니 골키퍼를 원망하지 않은 채 당당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스키로네의 동점골이 터져나오며 산마리노 선수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며 조별리그를 최상의 결과로 마무리 지은 아주리 군단. 승점을 단 1점도 얻지 못한 바하마를 상대로 마지막 승점 사냥에 나섰다. 바하마 진영에서 계속해서 공을 돌리던 이탈리아는 오버래핑을 시도하던 말디니에게 공이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비에리의 득점까지 생산해냈다. 비에리의 득점은 오늘 경기에서 뿜어져 나올 골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선제 득점을 올린 지 불과 5분 만에 이탈리아는 바하마의 오른쪽 사이드를 붕괴시키면서 날카롭게 파고 들어갔다. 이번에도 오버래핑을 올라온 말디니가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던 비에리를 향해 스루 패스를 건네주었고 말디니 비에리 콤비가 다시 한번 골을 성사시켰다. 오른쪽 수비벽이 쉽게 무너지고 있음을 파악한 바하마 코치진들은 상대적으로 수비라인을 오른쪽에 두텁게 세웠지만 그렇다고 로베르토 바조의 공격 능력이 무뎌진 것은 아니었다. 비에리의 포스트 플레이로부터 이어진 로베르토 바조의 슈팅은 패색에 젖어버린 바하마를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야 말았다. 후반 7분경 로베르토 바조는 다시 한번 상대의 왼쪽 수비였던 로걸러세를 무너뜨리며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뽑아냈다. 중원에서의 연결점 역할을 하던 프란체스코 토티의 환상적인 롱패스가 바조의 득점보다 더욱더 빛나 보였다. 네 번째 득점까지 성공시킨 아주리 군단은 여전히 배가 고팠나 보다. 비에리의 어시스트를 받은 로베르토 바조는 왼발 슈팅을 팝포스트로 감아차내리면서 자신의 이번 대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였다. 2개의 득점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비에리의 활약은 오늘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 충분했다. 후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파울리뉴 보이아의 만회 득점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보이아의 득점으로는 도저히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 보였던 바하마 관중들이었다. 클린시트를 해내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쉬운 이탈리아였지만 비에리의 해트트릭까지 터져나오면서 이탈리아 팬들은 큰 함성소리로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었다. 스코어 6대1. 이탈리아 팬들에게 황홀한 밤을 선물해준 이탈리아 선수들이었다. 승점 3점 차이는 한 번의 경기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차이. 그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라트비아는 자신들보다 승점이 높은 가봉을 상대로 처절한 경기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였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크롤리스의 선제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오늘 밤의 양팀 선수들은 처절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트비아의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승점과 득실차, 득점과 실점까지 완전히 동률을 이뤄낸 양팀. 양팀의 순위마저 같아져 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동률을 산산조각 내버린 울드리키스의 득점이 뽑아져 나왔다. 마지막 경기에서의 극적인 역전 진출은 어떤 기분으로 느껴질까? 라트비아 팬들에겐 오늘 경기의 전반전은 환상적인 기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법 세계의 동화 같은 꿈은 하루아침에 물방울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법. 페널티 박스 안쪽에 많은 수의 수비수들이 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펜자에게 굴러들어가는 공을 막지 못하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골을 만들어버렸다. 기대가 높으면 떨어질 때의 실망감은 2배 이상으로 아프다는 옛말.
후반 36분경 데니스 부안가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져나오면서 가본과 라트비아 국민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양팀의 경기는 결국 가봉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톱시드인 슬로바키아가 말리보다 순위가 낮은 현재 조별리그 상황. 하필이면 전승가도를 달리던 말리를 상대로 마지막 6차전에서 순위 결정전을 펼쳐야만 했다. 구슬비가 쏟아내리는 경기장에서 밸런스를 잃어버린 와게로부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블라디미르 스토후. 스토우의 패스를 받아낸 보제니크는 말리에게 일격의 한 방을 보여주며 말리의 전승가도에 태클을 걸었다.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고받고 싸우던 양팀 선수들. 로베르트 마크의 땅볼 크로스를 받아낸 스토우가 한 개의 득점을 추가하면서 말리의 찬란했던 전승가도의 앞길이 슬로바키아에 의해 말리고야 말았다. 스코어 2대0. 말리로부터 1위 자리를 탈환해낸 슬로바키아였다. 말리와 슬로바키아가 먼지투성이의 순위 결정전을 펼칠 때 타지키스탄과 키프로스는 여유롭게 조별리그 찐막 경기를 펼치고 있었다. 이미 탈락을 확정지은 양팀 선수들에겐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는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댄스 타임과 같아 보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는 타지키스탄의 알리세르 드잘리로프였다. 타지키스탄이 보여준 퍼포먼스에 자극을 받은 키프로스. 페리스 살티스와 라이피스의 오버래핑이 가미되면서 결국엔 마크리스의 동점골이 터져나왔다. 2024년 슈퍼월드컵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는 양팀의 1대1 무승부로 결과가 결정지어지면서 토너먼트에 진출한 팀들과 그렇지 않은 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말았다.